네, 안녕하세요. 머신러닝으로 스포츠 승부의 세계를 예측해보는 채널 토니볼의 토니입니다. 네, 오늘은 3월 11일 NBA가 이제 하반기 레이스를 시작한 첫 번째 날인데요. 약간 토니볼에서는 약간 첫법 같은 그런 일을 오늘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가 두 경기밖에 없었었고 경기가 조금은 좀 고르기가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결과는 두 경기 다 틀려서 오늘은 올꽝이 난 좀 슬픈 날이었습니다. 우선은 멤피스랑 워싱턴 경기 잠깐 살펴보면은요. 멤피스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워싱턴이 정말 못했습니다. 정말로 화가 나고 욕이나 올 정도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록지를 잠깐 보니까 워싱턴의 야투율이 38%인가 39%입니다. 이 3점 슛이 아니고 그냥 야투율입니다. 그래서 정말 골을 어떻게 못 넣어도 이렇게 못 넣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잘 못했었었고요. 그리고 댈러스랑 샌안토니오는 샌안토니오랑 댈러스는 좀 엎치락뒤치락 했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댈러스가 집중력을 잘 보이면서 승리를 가져갔고요. 이제 알드리지 선수는 이제 트레이드 블럭에 확실히 올라가서 남은 경기 3월 25일이 아마 트레이드 데드라인인데 이때까지 아마 안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어저께 이 바이러스 프로토콜이 다 풀려서 알드리지를 비롯한 모든 선수들이 다 복귀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알드리지가 이제 부상과는 무관하게 경기에 뛰지 않는 걸로 분류가 되어 있어 갖고 조금은 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두 경기는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오늘 이제 두 경기 다 꽝이 났었으니까 내일은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이제 내일 경기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걸 먼저 살펴볼게요. 제가 어저께 그 CBS 리포트에서 나온 인저리 리포트를 쭉 이렇게 읊어드리면서 대부분의 선수가 이제 부상에서 다 게임 타임 디시전으로 바뀌어서 돌아왔다. 그래서 이제 천군만마들이 돌아왔으니 이제 제대로 된 한판을 벌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정말 무색할 정도로 하루 만에 다 부상자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어저께 봤었던 대부분의 그 GTD 현황이었던 선수들이 다시 다 아웃 상태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이런 부분 보면서 저도 내일 경기 초안을 잡았었던 게 다 지금 틀어지고 좀 혼돈의 상태로 좀 접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제 경기별로도 다시 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샬럿은 그레이엄 빼놓고는 대부분 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샬럿은 정상적인 경기 가능할 거라고 보이고요. 내일 최고의 빅매치 중 하나인 보스턴과 브루클린인데 브루클린이 듀란트가 다시 3월 중순까지 아웃됐고 그리핀 선수도 3월 한 20일 넘어서야 출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스턴은 마커스 스마트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경기는 저는 보스턴 쪽으로 조금 더 추가 기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토론토 같은 케이스도 어저께 그 바이러스 프로토콜로 분류됐던 선수들이 다 GTD에서 오늘 보니까 다 아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갖고 토론토 같은 케이스도 선수 수급에 조금은 좀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 같은 케이스도 뭐 러셀이라든지 뭐 비즐리는 원래 아웃 상태였고 조금 더 아웃된 그 결장자가 많아졌고요. JJ 레딕 내일 못 나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조엘 엠비드랑 벤 시몬스 아웃된 상태고요. 시카고가 요 GTD 다 긍정적인 GTD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내일 선수들이 이 경기에 뛸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태인데 조금은 좀 긍정적인 변수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되는 팀이 저는 이제 올랜도 같아요. 올랜도가 에런 고든 선수는 GTD 상태로 이제 복귀할 준비를 마쳤는데 문제는 백코트 자원들인 코렌선이라든지 포니에 이런 선수들이 다 아웃 상태로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저는 이 경기도 내일 올랜도 쪽이 조금은 많이 우세하지 않을까 했는데 백코트 자원들이 다 빠졌고 마이애미는 이제 뱀 아데바요 선수 아웃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일 요 미러키랑 뉴욕 경기도 뭐 원래 미첼 로빈스는 못 돌아오는 거였는데
이제 타지 깁슨이라든지 로즈 선수도 내일 선수 출전이 좀 불투명하고요. 그리고 뭐 오늘 백투백, 내일 백투백을 치르는 댈러스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까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보시면은 이제 포틀랜드 뭐 자원들 아직 못 돌아오고 있고요. 데빈 부커는 뭐 긍정적인 GTD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여기 휴스턴입니다. 휴스턴에 역인된 선수들이 우드라든지 뭐 고든이라든지 다니엘 하우스 주니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GTD 상태였는데 오늘 보니까 아웃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조금은 좀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했었던 팀들이 있었잖아요. 휴스턴이라든지 시카고라든지 올랜도, 이 중에서 시카고 정도만 조금 긍정적이고 올랜도랑 휴스턴은 그렇게 숨통이 트이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부상자 현황 살펴봤고요. 이제 내일 경기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경기는 11경기나 있어요. 11경기나 있는데 되게 부상자, 방금 보셨던 부상자 상황처럼 되게 좀 혼돈의 예측과 혼돈이 좀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우선은 샬럿과 디트로이트 경기 먼저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뭐 샬럿이 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압도적으로 높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배당 적중률이라든지 TBS 초안은 다 샬럿을 가르쳤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세부 숫자 보고서 담아가는 방향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샬럿과 디트로이트의 홈과 원정이 구분된 경기력을 보면은요, 의외로 두 팀 다 이길 수 있는 경기력이다라고 나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과정 숫자에서는 샬럿이 더 앞서는데 뭐 EFF 수치는 둘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맞대결을 보면은요, 최근에 맞대결에서 샬럿이 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맞대결은 뭐 손쉽게 샬럿이 이긴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이 내려지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5경기의 그 과정을 보면은요, 샬럿이 분위기가 조금 더 좋습니다. 뭐 EFF 마진 차이도 좀 크게 나고 경기력 부분도 샬럿이 이길 수 있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뭐 야투라든지 3점, 뭐 프리드로우 이런 기본적인 수치들도 샬럿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요 첫 번째 경기는요, 저는 이제 샬럿으로 이렇게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럿 5.5 핸디값이 5.5면은 충분히 해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샬럿으로 결정을 했고요. 내일 이제 빅매치 중 하나인 브루클린과 보스턴의 경기입니다. 보스턴은 거의 풀전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브루클린은 뭐 듀란트가 안 나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브루클린이 TBS 마진이 6점 정도 앞서고요. 그리고 브루클린 홈에서 벌어집니다. 근데 핸디 조건은 3.3밖에 못 받았어요. 마이너스 3.3. 이 부분 조금은 어떻게 될지 저도 좀 되게 궁금한데요. 세부 숫자 보고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스턴은 스마트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베테랑 선수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강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홈과 원정 구분된 경기력을 보면은요, 격차가 좀 크게 납니다. 네, 브루클린이 훨씬 더 앞서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수치들도 브루클린이 많이 앞섭니다. 그리고 맞대결을 보면은 저는 맞대결은 보스턴이 확실히 앞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결과물은 보스턴이 승리의 결과물을 많이 만들어냈지만 과정이라든지 숫자 차이를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홈과 원정이 구분되지 않은 최근 경기력을 보면은요, 두 팀 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력인데 화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브루클린이 더 앞섭니다. 뭐 EFF 차이도 한 14점 정도가 나고요. 뭐 야투율은 비슷합니다. 야투율은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3점 슛은 브루클린이 좀 더 앞서고요. 또 프리드로우는 또 두 팀 다 잘 넣기는 하죠. 그랬는데 EFF 최종 숫자를 보면은 브루클린 쪽이 조금 더 앞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 조금은 좀 고민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담아갈 경기가 없으면은 요거까지 좀 포함시켜서 갈게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결정을 하고요.
토론토랑 애틀란타 경기입니다. 보시면은 토론토 좀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는데 요 언어바 기준점을 갖고서 조금은 좀 체크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226.4인데 226.5가 나왔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정말 오늘 요 배당 언어바 기준점들 보면은요, 제가 요 평균 득점, 원정팀 평균 득점, 득실점 요 지표들 하면은요, 정말로 다 0.5 차이로 기준점들이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즈들이 대단한 사람들이구나라고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 토론토랑 애틀란타 요 경기는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데 토론토가 우선 주요 자원들이 많이 빠졌죠. 근데 토론토는 주요 자원들이 많이 빠져도 좀 스코어를 많이 내는 데는 그렇게 딸리는 팀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선은 요 경기 승패로 접근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승패로 접근하면은 어, 애틀란타 쪽을 봐야 되는데, TBS 스코어가 그렇게까지가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는 요 경기는 오노바로 접근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요거 우선은 오버사이드, 네, 오버사이드로 좀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애틀란타가 파울 유도라든지 자유투도 많이 뜯는 팀이고, 또 토론토가 뭐 3점 화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226.5점 정도는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잠시만요. 이 부분은 애틀란타가 원정팀이네요. 원정 애틀란타는 또 골을 넣는데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제가 오버로 찍었다가 우선은 취소했는데 요것도 뒤에서 결정을 할게요. 올랜도랑 마이애미는요, 마이애미가 압승하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내일 마이애미가 아데바요가 빠졌고, 그리고 올랜도는 그 백코트 자원들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우선은 좀 패스를 할게요. 내일 6.5가 조금은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패스를 하고요. 다시 쭉 내려서 시카고랑 필라델피아, 요 경기는 이상하게도 시카고 쪽이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런 부분 마진이라든지 TBS 마진이 더 높게 나왔어요. 근데 핸디 조건도 마이너스 2.5 이렇게 나와서 저 되게 좀 간당간당한 숫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일 필라델피아는 엠비드라든지 벤 시몬스 같이 무시무시한 선수들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이 경기는 좀 시카고 사이드를 좀 보기는 하는데요. 요 경기는 숫자 보고서 제가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랑 필라델피아의 경기력 차이인데요. 이상하게도 홈과 원정 경기력 구분을 하면은 지금 필라델피아의 이 숫자는 벤 시몬스랑 엠비드가 들어간 숫자입니다. 제가 그거를 선수가 빠지는 걸 갖고서 따로 뺄 수가 없어 갖고 우선은 들어간 숫자로 말씀을 드리는데, 시카고가 훨씬 더 스코어가 좋습니다. 뭐 야투율이라든지 3점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EFF 전반적인 수치에서 시카고가 좋고 시카고가 승리할 수 있는 경기력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 맞대결 보면은요, 맞대결 숫자는 필라델피아가 압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143 대 108로 필라델피아가 맞대결에서는 압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홈과 원정이 구분되지 않은 5경기를 보면은 두 팀 다 이길 수 있고, 그 EFF 숫자도 시카고 쪽이랑 필라델피아가 1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내일 아무래도 필라델피아 쪽에 변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는 시카고 쪽으로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바로 지금 담을게요. 제가 오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사실은 미러키랑 뉴욕 요 경기가 내일 222.5가 나왔어요. 기준점이. 근데 이게 222.9가 나왔습니다. 그 평균 득실, 양 팀의 평균 득실을 갖고 고려해서 했던 평점이 222.9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냥 오버 쪽을 보는 게 편해요. 근데 문제는 내일 뉴욕에 데릭 로즈가 안 나옵니다. 근데 데릭 로즈가 안 나오면은 뉴욕이 저는 100점을 넘기에도 좀 쉽지 않은 팀이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뉴욕이 100점이 안 되면은 미러키가 130에서 140점까지 넣어줘야지 이 기준점에 다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네, 우선 저는 이거는 조금은 안 건드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네, 이 부분은 패스를 하고요. 뉴욕이 지난번에 데릭 로저 안 나왔을 때 디트로이트 상대로 몇 점 넣었는지 잠깐 좀 확인해 볼게요. 뉴욕이 114점은 넣었네요. 근데 뭐 디트로이트 상대로 114점을 넣은 거니까 미러키 상대로는 114점까지 뭐 못 넣을 가능성도 높긴 하겠네요. 100점 정도를 넣고 네, 미러키가 120 몇 점을 넣으면은 충분히 오버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데릭 로저 없는 뉴욕은 조금은 좀 그렇게 신뢰하는 편이 아니라서 패스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뉴올리언스랑 미네소타 경기인데요. 뭐 뉴올리언스가 뭐 승리를 거둬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TBS 마진이랑 기준점, 핸디 기준점을 보면은요, 조금은 좀 뉴올리언스가 이렇게까지 압살을 할 수 있을지는 조금은 좀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미네소타 계속 9연패 상태에 빠져 있는 것도 좀 걸리고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패스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언어바가 이제 240점대도 네, 등장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클라호마랑 댈러스는요, 오클라가 한 이틀 연속으로 네, 계속 뭔가 이렇게 안 맞았어요, 저희랑. 그래갖고 네, 오클라랑 댈러스 경기는 패스를 하고요. 댈러스는 백투백입니다. 백투백이라서 선수 뭐 포르징기스 뭐 보호 차원, 휴식 차원이라든지 그런 변수들이 또 터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경기는 좀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리퍼스랑 골스 경기를 보면은요, 클리퍼스가 압도를 합니다. 그리고 핸디 조건은 마이너스 7.5 정도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두 팀이 모두 3연패인 안 좋은 상황이고요. 내일 보니까 클리퍼스가 폴 조지가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잠시만요. 네, 우선은 폴 조지 선수가 딱히 부상자 명단에는 이렇게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더라도 아웃 상태는 언인데 빠져 있어요. 네, 폴 조지 선수가 카와이 레너드만 들어가 있고 폴 조지 선수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뭐 와이즈먼 선수는 뭐 GTD인 상태고요. 그러면은 우선은 이 경기는 세부 숫자들을 좀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클리퍼스가 지난번에 이겼고 또 막판에 한번 또 역전당해서 진 적이 있었었잖아요. 아마 두 팀 다 3연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승리를 가져가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세부 숫자 보고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클리퍼스랑 골스는 올해 이번 시즌에 두 번 경기를 치렀는데요. 첫 번째 경기는 클리퍼스가 네, 승리를 했습니다. 네, 골스 홈에서 승리를 했고 이땐 7점 차이로 승리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요, 골스가 클리퍼스를 네, 115대 105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마 이 경기가 4쿼터 때 이렇게 확 뒤집혔던 경기였던 것 같고요. 뭐 2연전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때 노나먹기 한번 했었었네요. 자, 보시면은 홈과 원정 구분된 스탯을 보면은요, 클리퍼스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16점, EFF 16점 정도 차이가 나고 이날 커리가 아마 지독하게 안 터졌었던 것 같네요. 최근에 보시면은 3점 슛이 42% 대 29%뭐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네, 클리퍼스가 승리하는 경기력이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맞대결을 보더라도 클리퍼스가 승리하는 경기력이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 5경기를 보면은 두 팀 다 승리할 수 없는 경기력이다 라고 나오고, 두 팀 다 빨리 요 뭔가 득점이라든지 실점 이런 부분 잘 조절을 해서 3연패를 탈출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클리퍼스와 네, 골스의 경기 이걸 어떻게 담아갈까요? 마이너스 7.5점이면은 네, 이게 낮은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오늘 3개밖에 안 담았네요. 3개밖에 안 담았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 제가 숫자가 모자르면은 네, 클리퍼스 쪽으로 좀 치우쳐져서 가져가는 걸로 하고요.
네, 포틀랜드랑 네, 시카고의 경기입니다. 포틀랜드랑 시카고 경기. 근데 요 경기 알아보기 전에 휴스턴이랑 세크라 경기 먼저 알아볼게요. 저는 휴스턴이 선수들이 자원들이 다 돌아오면은 휴스턴이 13연패 중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끊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선 자원들이 다 못 돌아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언어바를 좀 체크를 해봤는데 여기 보면은 231.1이 나오고 기준점은 227점이에요. 근데 보면은 최근에 휴스턴이 100점을 넘게 넣은 경기가 별로 없어요. 그랬는데 왜 요 휴스턴의 평균 득점이 114.7이나 나오냐면은 이거는 실점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실점률이 휴스턴이 엄청 높잖아요. 실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227점 정도 나오려면은 휴스턴이 한 90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기 세크라가 한 127점 막 이렇게 넣어야지 되나요? 잠시만요. 네, 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127점이 아니라 137점 뭐 이렇게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사실은 처음에는 오바를 좀 잡아보려고 했는데 휴스턴이 지금 자원들이 너무나도 다 안 돌아와서 아무리 휴스턴이 실점이 많다고 하더라도 휴스턴의 지금 득점력, 이 100점이 안 되는 득점력을 갖고서 승부를 하려면은 세크라가 130점 이상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은 패스를 하고 포틀랜드랑 네, 피닉스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포틀랜드 홈이지만 피닉스가 요새 워낙에 좋기 때문에 차이가 좀 많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경기는 세부 숫자 보고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시무시한 팀 피닉스입니다. 두 팀 다 이길 수 있는 경기력은 갖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두 팀 다. 그리고 피닉스는 최근에 분위기가 너무 좋죠. 물론 데빈 부커가 긍정적인 GTD 상태인데 이렇게 나오더라도 풀 많이는 못 뛰고 조금이라도 전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새 디안드레 에이튼도 너무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크리스 폴은 항상 잘했고요. 근데 이제 릴 장군이 이 세 명을 어떻게 잘 막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조금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보시면은 네, 뭐 야투나 3점 프리드로우, EFF 다 피닉스가 좋고요. 그리고 맞대결을 보더라도 네, 피닉스가 훨씬 높게 나와요. 네, 원래는 피닉스가 이게 전년도 데이터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피닉스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최근에 피닉스가 맞대결에서도 좋은 성적들을 거두다 보니까 네, 숫자가 좀 확 바뀐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언제 싸웠는지 잠깐 좀 보고 갈게요. 보시면은 네, 132대 100 막 이렇게 이겼네요. 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포틀랜드가 이겼고 피닉스가 이전 시즌에도 네, 승리를 잘 챙겨갔네요. 피닉스가 포틀랜드 상대로는 승리를 잘 챙겨갔었었네요. 보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 5경기를 보더라도 네, 피닉스가 139대 126 EFF 마진도 차이가 좀 납니다. 네, 근데 경기력은 둘 다 이길 수 있는 경기력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네, 요 기준점 자체가 네, 2.5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네, 피닉스 쪽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피닉스, 시카고, 그리고 토론토, 애틀란타, 오버, 샬럿 이렇게 4경기를 치러봤는데 제가 보스턴과 브루클린 요 경기랑 네, 골스랑 클리퍼스 요 경기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클리퍼스가 네, 클리퍼스가 마이너스 7.5점. 이게 좀 핸디 조건이 좀 높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상당히 좀 높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네, 그래도 TBS 마진 10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은 좀 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카고, 내일 시카고가 아무리 이 엔비드랑 그 벤 시몬스가 빠지더라도 시카고 쪽에 마이너스를 때릴 줄은 몰랐는데, 네, 그래도 한번 시카고가 그래도 지난번에 필라델피아랑 싸웠을 때도 필라델피아 풀전력이랑 싸웠을 때도 그렇게 크게 지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 보고 시카고로 한번 담아보고요. 토론토 애틀란타는 오버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요 숫자대로만 가면은 네, 0.1 차이로 언더가 나오기 때문에 안 가야 되는데 토론토의 그런 화력과
애틀란타의 그런 뒷잡빙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믿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네, 경기가 11경기 정도 되니까 네, 이것도 네, 브루클린으로 한번 담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내일은 샬럿, 브루클린, 오버, 그리고 시카고, 클리퍼스, 피닉스 네, 요렇게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수가 많다 보니까 선별하는 경기도 상당히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 좀 많은 경기를 좀 체크를 해봤는데 네, 조금은 좀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니볼은 승부픽 판매하는 채널은 아니고요. 경기에 참여하시는 거는 구독자분들 몫이고 책임 또한 구독자분들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기 참여하시게 되면은 재미로만 소소하게 법적 가이드 안에서만 진행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토니볼의 데이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